여러분, 오늘 시장 숫자만 보면 그냥 기술주 반등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오늘은 차트를 보고 나서도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이 남는데요. 이제 진짜로 되는 건가? AI, 반도체, 자율주행, 말은 몇 년째 같은데 시장이 반응하는 방식은 오늘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테슬라가 있습니다. 이번 장의 키워드는 불확실성의 호태였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반도체 전반으로 확산됐고 오라클과 틱톡의 합작 소식은 수년간 이어진 정책 규제 리스크를 한꺼번에 덜어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중국 수출 재개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한 발 물러났죠. 이런 장세의 공통점은 뚜렷합니다. 시장은 더 이상 아이디어나 비전에만 반응하지 않고 이제는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인지를 봅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종목이 그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에 대해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기술은 앞서 있는데 막상 상용화는 항상 늦다는 점이요.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최근 나오는 신호들을 보면 이제 국면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주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두 가지 변화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배터리, 그리고 하나는 로보택시입니다. 먼저 4680 배터리는 아직도 양산이 안 되는 문제의 제품이었죠. 그런데 최근 공개된 특허를 보면 이제야 퍼즐이 맞춰집니다.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의외로 단순했는데요. 배터리 재료가 아니라 궁정중 생기는 아주 미세한 진동이었습니다. 우니켈 양극재 그리고 건식전극 궁정은 기존 방식보다 훨씬 세게 눌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롤러가 아주 조금만 흔들려도 전극 두께가 미세하게 틀어지고 그게 쌓이며 수명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동안 이게 4680의 숨은 병목이었습니다. 핵심은 수직으로 누르는 힘 하나를 여러 방향의 클램핑 힘으로 바꿨다는 것, 특정 각도로 설계된 베어링 구조를 통해 아래로 누르는 힘이 좌우와 위쪽으로 동시에 분산됩니다. 이렇게 되면 롤러가 위로 튕길 수도 없고 옆으로 흔들릴 수도 없고 미세한 진동이 생길 틈 자체가 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롤러는 항상 정확한 중심에 고정되는 것이죠. 이 개선은 4680셀을 안정적으로 많이 만들 수 있는 상태로 처음 진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구조는 건식 배터리 전극, GBE 공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전체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로보택시 이야기입니다. 테슬라는 최근 몇 달 사이 캘리포니아에서 1000대가 넘는 로보택시를 등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베이 지역만 보면 1600대가 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보다 패턴입니다. 처음엔 천천히 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속도가 붙었어요. 이게 테슬라 특유의 움직임입니다. 차량 등록은 그냥 테스트용으로 하는 절차가 아닌데요. 보험도 들어야 하고 관리체계도 있어야 하고 규제도 어느 정도 감안한 상태여야 합니다. 수십 대면 몰라도 1000대 단위로 등록한다는 건 의미가 다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조만간 굴릴 생각이 없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나옵니다. 로보택시의 진짜 중요한 건 화려한 기능이 아닙니다. 오래 버티는지, 열이 안정적인지, 운용 비용이 낮은지, 그리고 이 조건을 채워주는 게 4680 배터리와 건식전극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배터리는 안정적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고 로보택시는 실제로 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신호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 이야기는 당장 실적 숫자 얘기가 아닙니다. 시장이 곧 보게 될 질문은 이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실제 숫자로 찍히기 시작하느냐? 테슬라는 지금 기술, 생산, 운영 이 세 가지를 같은 선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항상 아주 조용하게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시장은 늘 조금 늦게 알아차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전쟁의 임합, 전략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류 생산 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신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류 전쟁의 중심에 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000만원만 넣었어도 6천만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키토르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코와 LAC 같은 대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키토르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소액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두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꾹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